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용인에 있는 흥덕 아이트밸리라는 아파트용 공장인데요. 위치부터 같이 한번 보고 간단히 보고 그리고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흥덕 아이트밸리 같은 경우 요게 타워동, 그리고 옆에는 뭐 컨벤션 동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워동 같은 경우에는 그 40층까지 있어요. 이 40층 중에 28층 요쪽 서쪽을 바라보는 28층에 있는 한 호실이 지금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것만 이렇게 보면 뭐하니까 원거리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남동쪽으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보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그죠? 삼성 관련 업체들이 입주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여기 청명역에서 셔틀버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인동선 몇 년 후에 개통이 되면은 교통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닫고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6월 24일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0 타경의 76014,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흥덕 아이트밸리 타워동 28층 좀 전에 안내 드렸습니다. 자, 전용면적이 28.883평 되고요. 감정가 4억 900입니다. 4억 900이고요. 자, 그리고 40층 중에, 그죠? 40층 중에 28층 있습니다. 28층이고, 자, 여기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자, 현장을 방문했으나 폐문 부재로, 그러니까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가죠. 경매 들어오면은 가니까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난 겁니다.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내문 출입문에 그 경매에 시작되었다는 안내문을 이제 부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 또는 뭐 전입세대 열람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업체도 없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 뭐 전입되어 있는 세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업자 등록 그리고는 전입세대 열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자 등록도 없고 전입세대도 없다. 그러면 임차인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등기부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 등기부 볼게요. 2015년 5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그 당시 거래가액이 3억 7,883만 7,620원. 지금 감정이 4억 900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2천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5년 5월 26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날 바로 근저당 설정됩니다. 그죠? 담보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됩니다. 그 밑에 뭐 후순위, 그죠? 중소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 나갔고, 그 다음에 가압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그죠? 제일 위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 뒤에도 뭐 압류, 가압류 있지만 낙찰자, 즉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은 없습니다. 다 소멸 대상이라서 뭐 문제가 없네요. 아까 임차인도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도 없고, 그리고는 뭐 전입도 없고, 그런데 뭐 임차인 관계 따질 것도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다 소멸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분석은 우린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자, 어디나 미납관리비 조사는 하셔야 됩니다. 그죠? 미납관리비. 관리비 많이 밀렸을 수 있겠죠. 미납관리비 조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세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매매 시세, 임대 시세 이렇게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뭐 저라고 전국의 모든 물건의 시세, 매매가를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리고 시세라는 건 늘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동일한 평형, 전용 면적 28평형 같은 경우에 평균 임대 시세가 2천만 원에 170만 원으로 나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공실이 없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간간히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셔서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매매 시세는 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현장 가셔서 조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감정가 우리 얼마였죠? 4억 9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 4억 9백이고, 이걸 4억 9백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제가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입가를 4억 9백이라고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납관리비가 있으면 미납관리비, 그리고는 명도비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감정가 4억 9백을 매입가로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4억 9백이다 이러면은 필요경비가 뭐냐면은 취득세라든가 중개수수료가 있겠죠. 그러면은 취득세가 4.6%가 되고 중개보수는 0.9%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4.6%, 0.9% 하면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4억 9백의 5.5%는 2249만 원이 됩니다. 2249만 원. 그리고 대출은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60%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70%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죠? 얼마 전 뉴스 나왔죠. 상가 같은 경우에도 LTV 적용 70% 하겠다 했습니다. 이 공장이잖아요. 똑같아요. 상가예요. 상가 기준에서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4억 9백 경매니까 매매가가 아니고 감정가 4억 9백의 70%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한도가 2억 8,630만 원, 2억 8,6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그리고 또 뭐 고정금리로 하느냐 변동금리로 하느냐, 그리고 또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개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2점 몇 퍼센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이냐 아니면 고정이냐,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3점 몇 퍼센트 선,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선인 3%를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 3% 잡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2천만 원에 170만 원, 그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2천에 170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내 돈이 들어가는 게 1억 2,519만 원, 1억 2,519만 원이 되고요. 한 달에 대출 이자는 71만 6천 원, 71만 6천 원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170만 원을 월세를 받지 않습니까? 170만 원 월세,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내가 남는 게 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98만 원 정도가 되고, 12달 하면은 연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수익이 11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1181만 원.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지 않고 수익률을 지금 감정가 4억 9백인데 2천에 170만 원 하면은 4.96%, 약 5%가 나와지고요. 그리고 70% 대출을 적용했을 때는 9.4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나온다면은 어쩌면은 1차에 입찰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어떤 뭐 매매 금매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매매 물건이 혹시나 있는지 조사를 하시고요. 그 시세 감안하시고, 자, 그리고는 임대도 보면은 2천에 170인데 임대 물건이 지금 공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조사를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납관리비, 그죠? 미납관리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문이 탁 닫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 뭐 물건을 파는 곳이나 식당이나 막 이런 경우에는 가면은 이렇게 벽면이라든가 문이 유리라든가 이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밖에서 보면 들여다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문이 완전히 이렇게 탁 닫혀 있으면은 그 안에 짐이 있는지 어떤지, 그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안에 짐이 있는지 어떤지, 물론 그 사람들도 잘 모르겠지만 알려고 좀 노력은 해야 되고, 만약에 모른다, 그걸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하면은 명도에 대한 그 비용,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용 면적 28평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집기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이 꽉 들어차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강제 집행을 해서 드러내게 되면은 6, 700만 원, 7, 800만 원,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탐문 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 명도 관련한 비용을 제외하고 감정가 사업 고백을 시세로 했을 때 2천에 170을 적용시켰을 때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